박 여사님은 69세, 약봉투는 늘어가는데 아침 계단 오르기만 해도 숨이 찼습니다. 그런데 딱 90일 밥상을 바꿨더니 혈압이 내려가고 손발 저림이 사라졌다고 하시네요. 비밀은 새로운 약이 아니었습니다. 한 접시 전체가 만든 변화였죠. 오늘은 티콜린 캠벨의 책 호에 담긴 핵심을 시니어의 하루 속 이야기로 풀어봅니다. 한 알이 아닌 한 접시, 숫자가 아닌 삶,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한겨울밤, 박 여사님, 이우디 씨 아저씨가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수치가 애매하다였죠. 애매한 수치, 선명한 두려움. 그날 둘은 약 이야기 대신 밥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체 뭘 바꿔야 할까? 바로 여기서 호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하나씩 뜯어보는 영양제가 아닌 음식이 몸 전체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작동하는지 우리의 일상에서 답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늘 단백질은 얼마, 칼슘은 몇 밀리그램처럼 숫자에 매달립니다. 캠벨은 말합니다. 몸은 오케스트라, 음식은 악보라고. 한 학기만 키운다고 아름다운 연주가 되지 않듯 단일 영양소만 챙겨서는 건강한 조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통곡물, 콩, 채소, 과일이 함께 들어올 때 비로소 소리가 풍성해지죠. 오늘 영상은 그 오케스트라의 리허설을 여러분의 부엌에서 시작해봅니다. 이씨 아저씨는 새 보충제를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현미, 검은 콩, 시금치, 사과를 담았죠. 정말 이걸로 될까? 2주 후 아침 공복 혈당이 살짝 내려갔고 속이 편해졌습니다. 반전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약 대신 접시, 알약 대신 한 숟가락. 호우는 그 변화를 과학과 사례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도 작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밥상에서요. 이 영상에서 얻을 것 3가지만 약속드립니다. 첫째, 건강 기사. 오늘은 좋고 내일은 나쁘다. 혼란에서 벗어나는 눈. 둘째, 보충제 대신 한 접시로 혈압 혈당 염증을 함께 낮추는 방법. 셋째, 4주 8주 12주 실천 로드맵. 중간에 반전과 위기도 담았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무엇을 드실지 선명해질 겁니다. 그럼 전체를 보는 연습을 시작해 볼까요? 캠벨은 영양학이 환원주의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비타민 하나, 지방산 하나만 떼어내 검증하는 방식이죠. 문제는 결과가 현실 식탁으로 오면 잘 안 통합니다. 몸 안에서는 영양소들이 서로 얽혀 수백 개의 길로 작동하니까요. 예를 들어 섬유소 알약은 사과 한 개가 주는 포만감, 향, 항산화 물질의 협업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식품 그대로의 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점심으로 보리밥, 콩나물, 김, 김치 조금. 여기에 삶은 브로콜리와 참깨 한 꼬집을 더하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피토케미칼이 함께 연주합니다. 맛도 질리지 않죠. 허우는 음식을 음표로 보고 함께 섞일 때 시너지가 난다고 설명합니다. 한 곡을 완성하려면 여러 악기가 필요하듯 한 접시에도 통곡물, 콩, 채소, 과일이 어울려야 합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조합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숫자만 보면 불안이 앞섭니다. 하지만 허우는 맥락을 보자고 합니다. 같은 콜레스테롤 수치라도 가공식품을 줄이고 식물성 식단으로 섬유소를 늘리면 염증이 함께 낮아지고 혈관 기능이 좋아집니다. 숫자 하나가 아닌 함께 좋아지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씨 아저씨는 주 5일 저녁을 식물성으로 바꾸자 수면도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몸은 연결되어 있죠. 캠벨이 진행한 대규모 역학 연구는 농촌 지역 사람들이 주로 식물성 식사를 할 때 심혈관 질환과 일부 암의 발병률이 낮음을 보여줬습니다. 고기 적고 채소 많다는 단순함이 아니라 가공을 최소화한 곡물콩 채소의 일상화가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문화와 환경이 다르지만 힌트는 분명합니다. 접시의 중심을 식물성으로 당기면 다양한 질환 위험이 함께 멀어집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단백질, 허우는 동물성만 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콩, 렌틸, 두부, 통곡물에도 충분히 들어있고 과하지 않게 들어옵니다.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은 성장 신호를 과하게 자극해 염증과 대사 부담을 늘릴 수 있죠. 점심에 콩 반찬 2가지,
저녁에 두부 반모만 더해도 충분량에 다가갑니다. 근력운동 조금만 곁들이면 활용도도 더 좋아집니다. 약국 진열대에 기적의 캡슐 광고에 눈이 갑니다. 관절, 혈관 한 번에. 하지만 허울은 묻습니다. 한 알이 어떻게 수백 가지 대사기를 동시에 조율할까요? 이씨 아저씨는 관절 보충제를 멈추고 통곡물과 콩, 녹황색 채소로 밥상을 채웠습니다. 6주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캡슐이 아닌 접시의 힘, 몸이 답해준 것입니다. 현미는 껍질과 눈을 그대로 지닌 통곡물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섬유소, 항산화 물질이 함께 들어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장내 미생물이 좋은 대사를 하도록 돕죠. 흰쌀과 다른 점은 전체가 살아있다는 것. 박 여사님은 흰쌀, 현미를 7, 3으로 시작해 2달에 걸쳐 5, 5로 바꿨습니다. 속 부대낌 없이 포만감이 길어져 간식이 줄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긴 호흡을 만듭니다. 식물성 식단이 밍밍할까 걱정되시죠? 기름을 줄여도 맛을 올릴 방법이 있습니다. 양파, 마늘을 물로 볶아 단맛을 끌어내고 버섯, 다시마로 감칠맛을 더합니다. 참깨, 들깨는 한 꼬집만으로 고소함을 채웁니다. 허우는 과도한 기름이 혈관과 체중에 부담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대신 자연 속 기름, 씨앗과 견과에서 조금씩 맛은 지키고 몸은 가볍게 가능합니다. 섬유소는 그냥 배변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짧은 사슬지방산을 만들고 이 물질이 염증을 낮추고 장벽을 튼튼히 하며 혈당도 안정시킵니다. 알약보다 사과, 배추, 콩기리처럼 씹히는 섬유소가 중요한 이유죠. 박 여사님은 매 끼니에 껍질 있는 것 하나 원칙을 세웠습니다. 사과, 오이, 고구마. 간단하지만 장이 먼저 웃습니다. 어르신들은 뼈 이꼬르 우유로 기억합니다. 허우는 칼슘의 흡수와 뼈 건강에 단일 영양소가 아니라 전체 식단, 운동, 비타민 D에 달려있다고 설명합니다. 배추가 채소, 두부 간수 사용, 콩류, 잔멸치 대신 참깨 깻잎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무리한 고칼슘 보충제보다 하루 20분 햇빛과 걷기, 채소 2접시가 더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비타민 E 보충제가 심혈관에 좋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후속 연구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이지 못했죠. 왜일까요? 견과 씨앗 채소에는 비타민 E와 함께 수십 가지 동료 성분이 있고 몸속에서 팀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허우는 한 알의 왕을 세우기보다 한 접시의 팀을 꾸리라고 말합니다. 보충제는 빈틈 메움, 기본은 음식. 역할을 분명히 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버터가 돌아왔다 같은 기사 기억나시죠? 한 연구의 한 단면을 자극적으로 뽑아내면 팔리지만 전체 건강에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허우는 데이터의 전체 맥락과 이해관계를 보라고 권합니다. 스폰서, 표본, 기간,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대신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우리 선택은 제목이 아니라 접시에서 완성됩니다. 조용히, 꾸준히 전체를 보며. 의사 선생님은 바쁩니다. 3분 진료의 식단 교육은 꿈 같죠. 허우는 의료가 질병 치료에 집중한 나머지 일상의 식탁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루 3번의 자가 치료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약과 함께 접시가 처방이 되도록. 다만 약을 드시는 분은 변화에 따라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혈압은 소금만 줄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체중, 혈관 염증, 신장 기능, 스트레스가 얽혀있죠. 식물성 식단은 이 여러 개를 동시에 건드립니다. 섬유소로 포만감을 높여 체중을 낮추고 칼륨이 많아 나트륨 배출을 돕고 항산화 물질로 혈관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허우의 방식은 한 방이 아니라 여러 방을 함께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넓고 깊습니다. 혈당을 내리려면 속도전 같지만 허우는 방향을 봅니다. 기름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통곡과 콩, 채소를 늘리면 근육이 당을 잘 받아들이고 간도 쉬어갑니다. 박 여사님은 아침을 기리죽으로 바꾼 뒤 오전 졸림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단 당뇨약을 드신다면
식단 변화로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용량을 조정하세요. 안전이 먼저입니다. 일주일이면 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가스가 잠깐 늘다 편해지고 배변이 규칙해지죠. 4주면 체중과 혈압이 변하고 8주면 염증 수치, 12주면 혈관 기능이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허우는 이 변화가 느리지만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박 여사님은 3개월 차에 손발이 따뜻해졌다고 했습니다. 시간표를 알면 조급함이 줄고 꾸준함이 가능해집니다. 기다림도 전략입니다. 요리 실력이 없다고요? 물 플러스 불 플러스 시간이면 됩니다. 콩은 한 번에 푹 삶아 소분 냉동, 채소는 씻어 통에 담아 문 열면 바로 보이게. 보이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호우는 복잡한 레시피보다 단순한 반복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귀리죽, 콩나물국, 두부조림, 채소꼬치. 익숙한 맛에 기름과 소금만 줄여도 몸은 금세 알아봅니다. 집밥은 최고의 건강기술입니다. 짠맛은 2주면 바뀝니다. 국물은 줄이고 건더기를 늘리고 김치 장아찌는 물에 살짝 헹궈 드세요. 다시마 표고로 우려낸 감칠맛이 소금을 대신합니다. 허우는 나트륨 과다가 혈압과 신장에 부담을 준다고 경고합니다. 하루 한 번 싱겁게도 맛있다를 경험하세요. 이씨 아저씨는 된장찌개에 야채와 두부를 2배로 늘리자 싱거워도 더 맛있다고 웃었습니다. 디저트를 끊으라면 서운하죠. 휴전합시다. 대량의 설탕 대신 과일과 고구마, 대추로 달콤함을 채우고 식사에 통곡 단백질 섬유소를 균형 있게 담아 급격한 당밀림을 막습니다. 허우는 당의 문제가 단맛 그 자체보다 가공 설탕과 기름이 섞인 음식의 조합에 있다고 봅니다. 박 여사님은 오후 3시 사과 1개로 과자 생각이 줄었습니다. 작은 휴전이 큽니다. 고기를 당장 끊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하기 전략을 쓰세요. 찌개에 고기 반, 버섯 2배, 불고기 대신 두부구이 플러스 양파채. 주 7회 중 5회를 식물성으로 채우는 것만으로도 수치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허우는 완벽보다 방향을 강조합니다. 가족과 함께 먹는다면 가장 먼저 밥과 채소의 양을 늘리고 고기는 반찬 한 칸으로 줄이면 부담 없이 지속됩니다. 혈압 당뇨 약을 드신다면 식단 변화가 효과를 내기 시작할 때 약 용량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허우는 생활습관 변화가 약보다 폭넓게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조정은 의사와 함께 해야 안전합니다. 집에서 혈압 혈당을 기록해 진료 시 보여주세요. 이씨 아저씨는 8주 차에 약이 줄었지만 그 과정은 계획적이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우리 혀는 2에서 3주면 새로운 기준에 적응합니다. 기름진 음식은 처음엔 그립지만 통과일이 지나면 채소의 단맛과 곡물의 향이 살아납니다. 허우는 맛의 기억을 새로 쓰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박 여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추억의 메뉴를 식물성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잡채는 기름 절반, 고기 대신 표고, 익숙함을 남기고 부담만 덜어내는 지혜입니다. 루틴이 힘입니다. 1통곡 코너 먼저 현미, 귀리, 보리, 2 콩류, 강낭콩, 렌틸, 두부, 3 채소채, 짙은 녹색 플러스 주황 플러스 보라, 4 과일, 제철 2가지, 5 견과류, 소포장, 6 가공식품 코너는 지나치기. 허우는 선택을 단순화하라고 조언합니다. 장바구니가 달라지면 냉장고가 바뀌고 접시가 바뀌고 결국 수치가 바뀝니다. 시작은 동선입니다. 외식이 고민이라면 국물 적고 건더기 많은 메뉴를 고르고 기름 적게, 소금 적게 한마디를 꼭 더하세요. 비빔밥은 고기 빼고 나물 많이, 기름은 옆에. 냉면은 육수 절반. 허우의 핵심은 완벽이 아니라 더 나아지는 선택입니다. 이씨 아저씨는 식당에서 밥 반 공기, 채소 2접시로 바꾸니 포만감은 그대로, 속은 훨씬 편하다고 했습니다. 가족과 다른 식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설득보다 함께 맛있게를 목표로 하세요. 식탁에 늘 샐러드와 데친 채소 1접시를 기본으로 올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김두부, 감자로 다리를 놓습니다. 허우는 이 길이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모두가 건강해지는가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맛있으면 동맹이 생깁니다. 식탁은 전쟁터가 아니라 놀이터여야 합니다. 저 사주는 빼기보다 더하기로 시작합니다. 매 끼니 통곡, 1채소, 2콩, 1과일 1을 채우세요. 간식은 과일견과 한 줌, 가공식품은 라벨의 재료가 짧은 것부터. 허우는 시작에 성공 경험이 동력을 만든다고 합니다. 박 여사님은 이 원칙만으로 체중 1.5kg이 빠지고 무릎이 덜 아팠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8주 차에는 가공도를 더 낮춥니다. 흰빵, 통밀빵, 과일 주스 통과일, 튀김 구이찜. 소금은 10%더 줄이고 물볶음과 찜을 익숙하게. 허우는 이 시점부터 염증 신호가 눈에 띄게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씨 아저씨는 아침 붓기가 사라졌고 손가락이 잘 펴진다고 했습니다. 품질이 올라가면 몸의 잡음이 내려갑니다. 12주가 지나면 식사가 습관으로 굳습니다. 장보기율이 외식 주문이 자동화되고 입맛도 새 기준에 자리 잡죠. 허우는 여기서부터 진짜 이득이 쌓인다고 말합니다. 혈압, 혈당 지질이 함께 좋아지는 전체 효과가 보이는 때입니다. 박 여사님은 이 시점에 산책거리를 20분 더 늘렸습니다. 식탁이 바뀌면 발걸음도 바뀝니다. 생활이 됩니다. 명절이 왔습니다. 기름진 전, 달큰한 한과의 유혹. 여기서 흔들리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허우는 하루의 선택이 전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박 여사님은 첫 접시는 채소와 과일로 시작했고 저는 키친타월에 기름을 빼 반 조각만. 다음날 아침은 가볍게 귀리죽으로 리셋. 위기는 조절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완벽보다 회복력이 더 중요합니다. 시니어에게 소화는 큰 변수입니다. 콩이 더부룩하면 양을 조금, 조리 시간을 늘리고 생채소는 데쳐 드세요. 통곡물은 불리고 압력 밥솥을 쓰면 부드럽습니다. 허우는 같은 음식도 조리법이 전체 경험을 바꾼다고 강조합니다. 박 여사님은 저녁에 생채소 대신 따뜻한 채소 한 컵을 곁들이자 속이 편했습니다. 몸의 신호를 듣고 부드럽게 맞춰주세요. 식물성 식단은 장내 미생물 구성을 바꿉니다. 좋은 균이 늘고 그들이 만든 짧은 사슬 지방산이 염증을 낮추고 내장축을 편안하게 하죠. 잠이 깊어지고 기분이 고른 이유. 장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허우는 우리가 음식을 먹지만 미생물도 함께 먹는다고 말합니다. 매 끼니 색을 추가해주세요. 초록 하나, 주황 하나, 보라 하나. 장이 미소 짓습니다. 비싸질까 걱정되시죠? 통곡, 콩, 제철 채소 중심 식단은 오히려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고기 가공식품, 간식 지출이 줄어 전체 지출이 균형을 찾습니다. 허우는 값비싼 슈퍼푸드보다 평범한 식재료의 꾸준함을 권합니다. 콩 대량 구매, 통곡, 혼합, 제철 채소가 답입니다. 건강은 명품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옵니다. 지갑도, 몸도 가벼워집니다. 라벨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재료가 5개 이내,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이면 합격. 설탕, 시럽, 첨가유가 여러 이름으로 숨어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소금은 100g당 나트륨 500mg 이하를 기준으로. 허우는 선택의 피로를 줄이는 간단한 규칙을 제안합니다. 모르면 원재료에 가깝게. 포장보다 사람의 손길이 닿은 음식이 대체로 더 낫습니다. 아침을 잘 먹으면 하루가 안정됩니다. 귀리죽 플러스 과일 플러스 견과 한 줌 또는 통밀 토스트 플러스 아보카도 플러스 토마토. 단순하지만 포만감이 길어 간식이 줄죠. 허우는 첫 끼가 혈당과 기분의 리듬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박 여사님은 아침만 바꿔도 오후 식욕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하루의 첫 버튼 단단히 채워주세요. 식단만큼 중요한 게 움직임입니다. 식후 10분 걷기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 기능을 돕습니다. 허우는 음식과 생활이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박 여사님은 저녁 식사 후 집 앞 골목을 2바퀴 돕니다. 속이 덜 더부룩하고 잠도 빨리 듭니다. 접시와 걸음이 합주할 때 효과는 배가 됩니다. 무릎이 걱정되면 평지부터 천천히 늘려가세요. 식사 사진 한 장,
혈압, 혈당, 체중의 간단 기록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무엇이 나를 좋게 하는지 보이거든요. 허우는 전체를 보려면 데이터를 생활 속에 담으라고 합니다. 박 여사님은 냉장고에 체크리스트를 붙였습니다. 통곡, 콩, 채소, 과일의 체크. 한 달이 지나니 빈칸이 줄었습니다. 기록은 작은 승리를 눈에 보이게 합니다. 과자를 많이 먹은 날 체중이 올랐습니다. 좌절인가요?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왜 그랬지? 들 찾으면 다음이 바뀝니다. 외로웠나? 피곤했나? 물을 덜 마셨나? 허우는 실패를 시스템의 피드백으로 보라고 합니다. 박 여사님은 오후에 산책을 넣자 저녁 폭식이 줄었습니다. 좌절을 탓하지 말고 원인을 바꿔봅시다. 몸은 금세 응답합니다. 손가락이 붓고 어깨가 뻐근하던 이씨 아저씨. 10주차에 아침 경직이 줄었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 과일, 콩을 늘리면 항산화, 항염 성분이 들어와 작은 불을 끕니다. 허우는 염증이 몸 곳곳에 공통불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접시가 여러 부위를 동시에 도와주는 이유죠. 움직임이 편해지면 마음도 편해집니다. 허우는 암을 한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유전, 환경, 생활이 얽힌 결과로 보고 동물성 단백질 과잉과 가공식품이 성장 신호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식물성 중심 식단은 그 신호를 낮추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예방과 재발 관리의 한 축으로요. 치료는 의료진과 식탁은 우리와 함께 역할을 나눠야 전체가 강해집니다. 식물성 식단을 철저히 하신다면 비타민 B12는 별도로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토양과 미생물에서 오던 공급이 현대식품 위생 과정에서 줄었기 때문이죠. 허우의 철학과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큰 그림은 음식, 빈틈은 안전하게 보충. 햇빛이 부족하다면 비타민 D 상태도 확인하세요. 다만 어떤 보충이든 복용 전에는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혈관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는 기름 한 큰술보다 아마씨 호두 들깨처럼 씨앗에서 통째로 드시는 게 허우의 취지에 맞습니다. 씨앗에는 섬유소와 항산화 물질이 함께 있어 산패 걱정이 적고 포만감도 높죠. 갈아 넣은 아마씨 한 스푼을 귀리주게 호두 몇 알을 간식으로. 작은 씨앗이 큰 흐름을 바꿉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둔해진다고 느끼시죠? 그러나 신선한 허브, 레몬 식초의 산미, 구운 채소의 단맛은 감각을 깨웁니다. 허우는 단순한 재료에 자연스러운 맛을 되살리라 권합니다. 박 여사님은 상추 깻잎 오이에 레몬 간장 소스를 곁들여 점심을 즐깁니다. 소금은 적지만 만족은 큽니다. 미각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열어주면 됩니다. 음식과 마음은 있다 있습니다. 천천히 씹고 감사의 마음을 한번 떠올리면 소화가 편하고 과식이 줄어듭니다. 허우는 몸과 마음, 사회가 연결된 시스템임을 상기시킵니다. 박 여사님은 식사 전 10번의 숨을 셉니다. 급한 하루에도 잠깐의 여백을. 작은 의식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바꾸는 건 한 접시지만 살아가는 방식 전체입니다. 자, 내일 아침을 그려봅시다. 현미기리밥 반 공기, 시래기국, 두부구이, 김한장, 사과 반 개. 과하지 않지만 균형이 있습니다. 허우는 거창한 계획보다 다음 한 끼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단 하나의 접시가 길을 엽니다. 그 길은 약을 대체한다기보다 약의 필요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입니다. 어제와 다른 한 숟가락, 거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약이 아닌 전체의 힘을 배웠습니다. 내일 아침 한 접시만 바꿔보세요. 효과는 몸이 알려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실천편을 함께 해주세요. 무엇보다 오늘 한 끼 실천, 여기서 끝입니다. 고맙습니다.